다시 우리를 습격한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재유행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3천 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면역은 약해지는데 변이는 늘고 있어서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특히 매섭습니다. 지구에 출몰해 사람을 침범한 바이러스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 대책을 발표합니다. 첫 소식 김나한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37,360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건 2달 만입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 3,000명대까지 떨어지며 주춤하는 듯 보였던 코로나 유행이 사실상 다시 시작된 겁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로 5주 연속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따져보고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8주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1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빠른 확산세는 먼저 기존의 백신과 확진 등으로 얻은 면역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빠르게 우세종을 향해 세를 불리고 있는 BA.5의 영향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BA.5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 사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에서도 23.7%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형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내에선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하위 변이 BA.2.75도 걱정입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발견된 BA.2.75는 BA.5보다도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BA.5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건 목이 먼저 아프다는 겁니다. 냉방병과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항체를 피하는 능력 때문에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다시 코로나19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흡기 진료센터. 목이 아파 병원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나 약간의 통증만 호소하셨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양성이 나오시는 경우도. BA.5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목의 통증이 더 심하고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흔한 냉방병과 증상만으론 구별이 어렵습니다. 목이 아프고 가래 기침을 동반하고 열도 나실 수 있고 콧물도 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 변이 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BA.5 변이는 원조 오미크론에서 파생됐지만 우세종이었던 BA.2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과 항체를 피하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최근 재감염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총 확진자 중에 2번 이상 감염된 환자 비중이 지난 5월 첫 주엔 0.59%였지만 지난달 말엔 5배 가까이 늘어나 3%에 육박했습니다.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을 통해 얻은 항체는 BA.5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걸려도 약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은 또 오미크론의 유사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은 될 수 있지만 2차 방어막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BA.5가 우세종이 된 미국의 재감염률이 10%를 넘긴 것은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오미크론 계통인 BA.2 변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고령층이나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은 재감염 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가 시청자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항체가 있더라도 보통 길게는 반년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는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유유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배경으로 면역력 감소를 꼽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3차 내지는 4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역 감소 시기가 어느 정도 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는 3에서 6개월이면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코로나에 걸려 만들어진 항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지난해 말이나 올 초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면역 수치가 코로나를 막기엔 많이 낮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가급적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변이와 상관없이 백신이 중증 진행을 막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대 미만의 4차 접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보단 코로나19가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에 걸려도 대부분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앓지 않는 50대 미만은 추가 접종 실익이 적다고 분석합니다. 중증화율을 낮춘다 이게 표인데 젊은 연령층에서는 백신의 이득이 이번 경우는 뚜렷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여기에 추가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과 BA.5 전용 개량 백신이 나오는 시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추려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유행을 하면 거리 두기도 이전처럼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처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미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고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걷어낸 상황인데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경우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거리 두기로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염성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이 단기간에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염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큰 영업 제한보다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율, 또 사망률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 등은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확진자 격리 같은 조치는 최소한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듭 확진자는 재택근무를 하고요. 또 자가격리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 등교 등 대면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방역당국은요. 마스크가 젖으면 감염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총놀이 등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감염이 우려되는 물놀이 행사는 계속 개최하도록 두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과학 방역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과학 방역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차별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국민 항체 조사를 통해서 이를 기초로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지 등 10,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를 토대로 방역 정책과 접종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가 이번 달 들어서야 시작이 됐고요. 결과는 9월 초에나 나오게 됩니다. 9월 초요. 아직도 한 2달 가까이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